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바이브 코딩 AI 자동화 툴로 복잡한 업무 자동화 해보기. 비개발자 직장인을 위한 바이브 코딩 컨퍼런스 시즌 2.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최지웅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일단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저는 이제 뭐 교육 전문가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유명한 프로젝트로는 그 삼성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라고 있어요. 삼성에서 만든 이제 국내 최대 규모의 부트캠프입니다. 개발자 양성 교육이고 거기서 이제 파이썬 트랙 대표 교수로 직접 이제 학생들 가르쳐가지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막 네이버, 카카오 이런 되게 좋은 회사들 좀 많이 직접 보내봤고요. 그래서 그 파이썬 트랙이 비전공자만이에요. 그래서 비전공자만 좀 전문적으로 교육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 플랫폼 제가 뭐 코드잇, 뭐 팀스파르타 이런 데서 쭉 이제 다니면서 이제 강의도 찍고 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뭐 운이 좋게 이제 좀 최단 기간 내에 최다의 매출로 이제 1위를 뭐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온오프를 합쳐가지고 16만 명 정도 되고, 최근에는 이제 뭐 LG 코웨이, 뭐 무역협회, 뭐 SOL, 포스코, 뭐 크립톤, 오늘 아침엔 또 현대 쪽 강의도 갔다 왔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회사들의 이제 강의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고 뭐 이런 해커톤 같은 경진대회 같은 것들도 하고 뭐 그렇게 좀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네. 스프로 얘기하려니까. 그리고 저희 네. 유캔랩스 이제 창업하셔서 본격적으로 네네네. 교육과 컨설팅 뭐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아기 회사 대표입니다. 네. 한 대밖에 안 가지고. 네. 많은 분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지웅 대표님은 뭐 예전부터 저희가 티타임즈에서도 모시고 또 강연 때도 모시고 해서 제가 같이 많이 합을 맞춰보고 있는데 너무 친절하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는 평이 많아서 지난번에 시즌1 끝났을 때는 최지웅 대표님 거 다 찾아볼게요. 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들 계셔서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강의 목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강의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뭘 배우실 거냐면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대시보드를 좀 갖게 될 겁니다. 네. 대시보드는 또 응당 살아있어야 돼요. 그쵸. 이제 데이터가 좀 전문 용어로는 흐른다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계속 데이터가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 조금 그 대시보드에 의미가 생기고, 그 의미가 생겨야 사람들이 이제 대시보드를 계속 찾아보면서 이제 좀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현황 파악에 도움을 많이 준다. 그래서 자동으로 데이터 갱신하는 법이 왜 중요하냐면 어쨌거나 회사에도 저희가 오늘 배울 개념들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늘 좀 해볼게. 이제 정부 기관이랑 이렇게 API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연동을 해볼 거고, 유튜브를 만든 구글이랑도 이렇게 연동을 좀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카카오톡도 연동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동하는 법을 배우고 감을 익히시면 회사에 가셔서 개발자분과 논의를 하시면 사내 데이터도 똑같은 방식으로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API라고 하는 단어만 잘 숙지를 하신 다음에 API로 이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회사 안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배워보겠다.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저희가 이제 1편에서 했던 것보다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게 들리는 것들이 일부 존재할 수는 있는데 큰 개념은 똑같아요. 그리고 AI 친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훨씬 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뭐 시즌 1 못 들으신 분들도 오늘 들으시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그쵸. 시즌 1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어지는 흐름이 조금 있구나, 이건 저번에 배웠던 건데 조금 그 다음 단계구나 이렇게 느껴보실 수도 있을 거고, 뭐 전혀 문제 없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시즌 1부터 듣는 게 조금 더 탄탄한 기본기를 다지기에는 좋은데 그래도 이제 오늘 수업만 가지고도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게끔 제가 일단 준비는 해놨습니다. 네. 이 API가 사실 이제 제가 설명이 나올 텐데 이렇게 빨대 꼽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뭐 이게 설명을 정말 다양한 버전으로 많이 하는데
정부 기관과 내가 만드는 대시보드 사이에 다리를 놓고 그 다리 사이로 이렇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빨대라고 표현을 하셔도 좋고 네. 다리라고 뭐 사실 다 뭐 비슷한 개념이죠. 어쨌거나 무언가가 흐르는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흐를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드는 거를 이제 API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통신을 하는 거고 오늘 뭐 할지도 조금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동네 아파트 실거래가 대시보드를 만들 겁니다. 또 대한민국 하면 또 지금 부동산이 또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쵸. 네. 이거를 뭐. 만들어 놓으면은 실질적으로 오늘 배운 거를 써먹으실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집은 누구나 그쵸. 이렇게 어딘가에서는 살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일단 재미있으려고 강남에 이제 물론 저랑 관련이 없습니다. 강남의 집값을 한번 네. 이렇게 대시보드로 만들어 볼 건데 네. 원하는 지역에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오늘은 매매를 할 건데 전월세 데이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실제로 거래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보다 이게 정확합니다. 왜냐면 거기는 이제 약간 호가기 때문에 여기는 실거래가. 네, 실거래가이기 네. 때문에 이게 진짜 찐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편하고 나중에 이제 그 알림 오는 것까지 하니까 내가 이제 뭐 원하는 가격에 이제 좀 거래가 채택됐다 하면 이제 카톡으로 알려주는 그런 기능들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식도 하고 또 유튜브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제이님이 또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으셨는데 그걸 굉장히 잘 하고 계신데 네. 역시 좀 마음이 아픈 거는 네. 어려운 길로 가세요. 세상이 좋아졌는데 세상이 이게 독하게 안타까운 맞아요, 점이에요. 맞아요. 이거 진짜 쉽게 되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한번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잘하셨는데 네. 약간 개발자한테 배워서 그런지 네. 쓰잘데기 없이 복잡 다단하게 가고 있다. 그냥 개발자처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가도 길이 많은데 그게 이제 사실 두쫑쿠도 사 먹으면 편해. 이 사람이 이걸 만들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물론 멋있어. 네. 두쫑쿠를 만들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 얼마나 다정하고 멋있습니까? 네. 저는 제이님에게 그런 모습을 봤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주말에 막 대시보드도 만드시고 네. 그리고 대시보드 뭐 잘 됐어요. 네. 근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하니까 굉장히 오래 한참 걸리셨더라고요. 걸렸죠. 한참 걸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뭐 오래 걸려요. 제가 해도.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걸 엄청 쉽게 만드는. 쉽게 빠르게 그래서 하시는 이제 거. 이제 뭐 누구나 관심이 있는 좀 재미있는 소지긴 하지만 네. 요 오늘 배운 기술을 응용을 하면 회사에서도 이제 KPI 대시보드 같은 거 엄청 잘 만들 수 있다. 직군 상관없이 네. 뭐 개발자들도 어디도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주로 이제 교육이나 컨설팅 나가는 회사들은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그 실제로 작업할 때 진행도 같은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해가지고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뭐 부장님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뭐 홍보팀, 인사팀, 뭐 영업팀 누구 하나 요 배운 기술을 기반으로 다 대시보드를 만들어서 잘 응용하는 걸 제가 직접 이제 회사에서 교육하면서 봤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자체는 좀 뭐 소재는 말랑한데 내용은 굉장히 이제 좀 알차다. 농밀하죠. 네네네. 네. 그래서 재밌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바이브 코딩 컨퍼런스에 맞춰서 네. 코딩 몰라도 된다. 네, 코딩 모르고 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습부터 조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AI에게 일상 언어, 자연어로 이렇게 의도와 방향, 그러니까 이제 일을 시키면은 이제 AI가 알아서 잘 해주는 걸 바이브 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딩을 이제 약간 뭐 느낌 있게, 느낌 좋게 시키는 걸 이제 바이브 코딩을 한다. 그래서 요새는 바이브 웍스도 뜨고 있어요. 바이브 웍스요. 네, 그냥 이렇게 뭐 엑셀, PPT 이런 작업들도 그냥 이렇게 바이브 느낌 좋게 이렇게 시키는 뭐 이런 게 이제 요새 뜨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뭐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엑셀이나 PPT도 이제 또 AI가 다 해주는 요 기능이 이제 슬슬 현실적인 레벨로 쓸만한 정도로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까지는 이제 막 사실 쓰기 쉽진 않았는데 요새는 또 이제 쉬워져가지고 그런 단어도 좀 뜨고 있으니까 키워드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프롬프트 삼려서 제가 뭐 책이나 다른 데서는 이제 엄청 뭐 다양한 프롬프트도 많이 알려드렸는데 일단 초보자 때 아니면 이제 처음 이렇게 작업하실 때는 요거 3개만
꼼꼼하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배경, 업무, 결과.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어떤 환경에서 어떤 목표로 어떤 거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랑 어디에 쓸 건지, 이제 포맷 같은 거 뭐 이런 것들만 잘 정리를 해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쓸 게 앱스 스크립트. 그래서 이제 그 구글 서비스들 뭐 지메일, 캘린더, 독스, 뭐 구글 슬라이드, 시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코드로 자동화 프로그램을 짜서 자동으로 움직이게끔 하는 약간 리모컨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시켜서 코드 받아가지고 붙여넣기를 하는 거다. 그래서 직접 코드 안 짜도 된다. 그래서 옛날에는 요거 하나 공부하려면 뭐 400페이지짜리, 뭐 500페이지짜리 책을 막 공부를 하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그런 거 몰라도 된다. AI 스튜디오 같은 걸로 이제 대시보드를 만드는데 저희는 오늘 이 구글 AI 스튜디오보다 더 쉬운 걸로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시즌 1때는 제가 AI 스튜디오를 해봤는데 이제 이번에 얼마 전에 제미나이가 3.1%가 새로 업데이트 됐어요. 이게 며칠 안 됐는데 그게 이제 또 코드 짜는 능력이 몇 배 좋아져가지고 이제 제미나이로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캔버스 기능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냥 제미나이 안에서 전부 다 해결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방금 앱스 스크립트 그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쓰신다고 했는데 이 앱스 스크립트가 되게 만능 도구 같더라고요. 아 그럼요. 예, 여기에 뭐 자동으로 트리거를 걸어서 얘가 뭐 몇 분에 한 번씩, 한 시간에 한 번씩 자동으로 뭐 기능을 수행하게 하게 해준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조합을 하면 사실 비개발자 레벨에서는 앱스 스크립트만 잘 써도 만들고 싶은 거 웬만한 거 다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 전에 회사 다닐 때도 그런 인사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평가 같은 거 그런 거를 뭐 유명한 서비스들 많아요. 뭐 플렉스나 뭐나 뭐 이런 것도 많은데 그거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들이 있어요. 뭐 이제 평가 제도 같은 것들 우리만의 회사만의 이제 또 방식이 다르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구글 폼으로 이렇게 평가 내용 쭉 받은 다음에 알아서 이제 취합하고 뭐 이렇게 정리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리마인드 막 독촉하고 그렇죠. 해야죠. 안 그러면 안 해요, 사람들이. 안 쓰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AI로 대부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제 앱스 스크립트 안에 이제 앱을 만드는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기능이 많기 때문에 거의 이걸로 못하는 게 없다. 앱스 스크립트가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한번 배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이나 뭐 PPT 같은 걸로 익스포트도 다 되니까 뭐 저희 회사 뭐 구글 안 쓰는데요 하셔도 뭐 요걸로 만든 다음에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냥 이메일로 보내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시즌 1에서 만들었던 이 대시보드의 문제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이제 데이터 자체가 그 업로드하던 시점에 받아서 올린 거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데이터가 바뀌어요.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는 매일 보시잖아요. 댓글 뭐 거의 매일 분석하는데 매일매일 데이터 받아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게 솔직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죽어있는 데이터가 전 살아있는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죽어있는 데이터가 이제 정적 데이터. 특정 시점에 이렇게 딱 다운받은 시점에서 바뀌지 않는 거고, 동적 데이터가, 동적이 이제 영어로 이제 다이나믹인데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그래서 이제 뭐 날씨나 시세 같이 계속 시스템이 알아서 업데이트를 하는. 그래서 이제 시즌 1이랑 2랑 쭉 비교를 해드리면은 이제 그 시즌 1 때는 다운받아서 업로드해서 이제 대시보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제 POC를 좀 검증하는 느낌이었으면 이제 오늘은 이제 API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알아서 데이터를 계속 수집한 다음에 제미나이로 대시보드 만들어가지고 계속 최신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를 저희가 만들어 볼 겁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살아있는 데이터가 새로운 정보를 나에게 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팀별로 이거 하나 정도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이렇게 회의하면 좋아요. 왜냐면 저희 건강검진 받잖아요. 건강검진 같은 거예요. 건강검진 뒤에 보면은 이제 내 체중 부터가 차표 나오는 거. 뭐 그런 거를 이제 만드는 거고, 사실 건강검진 받아야 우리가, 물론 건강검진 무섭죠. 받으면 이제 무섭긴 한데, 이제 건강검진을 제때제때 받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이게, 살을 좀 빼긴 빼야겠네. 뭐 그래 오래 살 수 있죠. 그래 오래 살 수 있으니까 어쨌거나 뭐 그런 게 의미가 있다. 어쨌거나 이제 파트 1이랑 이제 오늘 할 거랑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비교를 해봤고, 약간 어려운 거. 이제 API란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API가 이제 간혹 뭐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뭐 완전 처음 들어본다는
뭐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게 제가 예시를 보통 이제 개발 강의를 제가 이렇게 비전공대에서 많이 하잖아요. 할 때는 예시를 4개, 5개씩 듣는 경우들도 있어요. 온전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네. 어떤 느낌이냐면 제발 이거 중에 하나라도 이해를 하자. 아, 네. 예시 하나만 걸려라. 4-5개 중에 하나만 걸리면 네, 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일단 첫 번째로 설명드리는 예시 중에 제일 그래도 이해가 쉬웠던 게 뭐냐면 약간 웨이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웨이터한테 지금 좀 우아하게 제가 양식 버전을 했는데 제가 사실 또 양식보다는 저 또 삼겹살에 소주를 삼겹살 좋아해가지고 자 고깃집에 갔어요. 네. 가서 이렇게 손을 딱 네. 들고 이모님 저희 삼겹살 3인분이요 하면 이제 네. 이모님이 이렇게 삼겹살 3인분이라는 저의 요청에 네. 따라서 삼겹살 3인분을 딱 갖다 주시잖아요. 아, 네네네네. 네. 그렇게 이제 가운데서 나의 요청 사항에 따라서 무언가를 갖다 주는 존재가 API예요. 그러니까 API가 없으면 네. 내가 카카오톡에다가 어떤 요청을 못 보내요. 그래서 약간 웨이터 같은 이 메신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인트로 때 저희가 빨대 뭐 다리 이런 걸로 설명을 드렸는데 다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API라고 하는 걸로 어떤 회사의 시스템이랑 연동을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내가 웨이터한테 이렇게 주문을 넣는 것처럼 그걸 이제 개발 용어로 요청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요청을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결과물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의 결과물이 영상일 수도 있고 홈페이지일 수도 있고 코드일 수도 있고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내가 가지기 어려운 다른 회사의 시스템 같은 것들을 연동할 때 쓰는 게 이제 API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주문 넣으면은 전달해서 이제 주방에서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이렇게 뭐 만들어가지고 갖다 주잖아요. 네. 그런 거랑 똑같이 내가 이제 코드를 짜가지고 뭐 A 영상에 댓글을 다 갖다 주세요. 이렇게 보내면은 이제 그 API를 통해서 API라고 하는 다리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건너가서 유튜브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그 다리를 건너서 나한테 온다. 네. 그래서 그 다리라고 생각해 주셔도 되고 웨이터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얘가 왜 좋냐면 네. 솔직히 저희가 이제 웨이터가 없으면 예를 들어 내가 파스타를 먹고 싶은데 네. 뭐 파스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파스타가 어떻게 만들어져도 뭐 어디서 어떻게 들고 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쵸. 뭐 식당 가서 뭐 주방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뭐도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유튜브 댓글을 가져오고 싶어요. 근데 유튜브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고 뭐 내부적으로 코드를 어떻게 짜야 뭐 댓글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공개를 해놓은 거예요. API라고 하는 어떤 다리를 통해서 님이 이런 식으로 신청서 양식에 맞춰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이렇게 댓글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문서도 왜 식당 가면 주문서 있죠? 네.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 키오스크로 이렇게 뭐뭐 누르면은 주문이 딱 등록이 돼가지고 원하는 게 딱 메뉴가 나오잖아요.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나 아니면 이제 그 주문 넣는 뭔가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서울시 강남구 2025년 뭐 1월 아파트 실거래가 데이터를 주세요라고 국토교통부 서버에다가 이렇게 API를 호출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냥 이 통로를 통해서 요청서를 보내요. 네. 그러면 이제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데이터를 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구글 시트에 이렇게 저장을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설명만 들으면 사실 약간 맞아요. 두 쫑쿠로 설명한다 치면 그거 말만 들어서는 두 전혀 쫑쿠 모르죠. 상상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습을 나중에 해볼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네. 돌아와서 요 그림을 한번 더 보시면 아 이게 이제 이 말이구나가 조금 더 와닿을 겁니다. 근데 이제 말로 하면 조금 뭔가 이렇게 복잡하고 막 이래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그렇죠.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려운 것도 있어요. 카카오톡 조금 어렵습니다. 번거롭고 이제 세팅할 게 좀 많긴 한데 이제 보통은 대부분 쉽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API는 그러면 이제 기업은 왜 만드냐? 일단 보통 이제 국토교통부 컴퓨터에 아무나 접속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너무 많이 요청을 하면 국토교통부 서버 네. 컴퓨터가 고장 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나 막 접속하거나 막 이제 좀 나쁜 의도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해서 보안상 뭐 이렇게 이제 API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데이터를 좀 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아예 합법적인 통로를 열어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막 계속 이제 또 월담하고 그쵸. 뭐 이제 또 그 크롤링하고 뭐 이제 크롤링이라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뭐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통 회사에서들은 다 API를 만들어 놓는다. 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요거는 제가 이제 좀 이따가 그렇죠. 같이 좀 예. 해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PI 키, 이 출입증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API라고 하는 이 통로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이제 놀이동산으로 치면 이제 출입증 같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받는다. 그래서 이제 요 암호화 돼 있는 약간 되게 복잡해 보이는 이제 그런 텍스트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발급 받아가지고 하는 거고 이제 API 키는 이제 열쇠기 때문에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거 마치 비밀번호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처럼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API 키 자체가 되게 긴 비밀번호처럼 생겼고요. 그렇죠. 이거는 처음에 저도 이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예, 비밀처럼 이렇게 할까? 그다음에 이거 막 챗GPT 같은 데 올리면 이거 절대 올리지 말라고 저한테 그러거든요. 그쵸. 왜 그런가 했더니 이 API 키만 있으면 예를 들어 제가 유료 가입한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제 API 키로 다른 사람이 갖다 쓰면서 맞아. 제 돈 한도를 나오고, 막 다 돈을 나오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무료 사이트 같은 경우도 보통은 한도가 있는데 그쵸. 뭐 하루에 10번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제 걸 갖다 쓰면 제 한도가 소진되기 때문에 요거는 절대 어디다 올리시지 마시고 잘 간직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혼자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흐름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일단 저희가 이제 API 뭔지 이제 좀 배워봤고 그다음에 이제 공공 데이터 포탈에서 이제 API 키를 발급받아가지고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 보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미나이한테 대시보드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네. 배포까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거 자동 갱신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아파트 실거래가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API 키를 발급받고 이렇게 약간 이제 데이터를 좀 받아오는 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실제로 가입을 하고 나면 바로 되긴 되는데 네.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한두 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리 뭐 제가 공지된 대로 네. 이렇게 미리 요거 정도는 이제 발급을 받아주시고 먼저 공공 데이터 포털에 회원 가입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이거 아마 진행들을 다 하셨을 텐데 네. 또 미리 숙제 준비 이렇게 준비물 준비 안 해오시는 분들도 계셔서 한번 같이 한번 좀 해보는 네. 시간으로. 네, 그래서 이제 data.go.kr 요거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입이 돼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제 거. 그래서 data.go.kr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고 data.go.kr. 그 다음에 이제 회원 가입 오른쪽 위에 있습니다. 회원 가입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해주시면 돼요. 네, 저는 이제 14살이 넘었고요.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메일은 그래서 회원 네. 가입이 가능한 회원입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뭐 다 동의해 주시고 뭐 가입은 아마 어렵진 않으실 거라서 제가 회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계실 텐데 아무튼 저는 회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아마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네. 순서대로 이렇게 그 뭐 이메일 인증하고 뭐 하고 보통 이제 하는 회원 가입이어가지고 네. 제 메일로 이렇게 인증번호. 네, 인증번호가 왔고요. 인증번호를 이제 입력을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네, 로그인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화면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이제 로그인 했기 때문에 네. 로그 아웃이라고 저렇게 떠야 그쵸. 네, 이제 로그 아웃이라고 떠야 이제 로그인 잘 된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 저렇게 검색을 검색을요. 네네네. 국토교통부 아파트 실거래. 네. 라고 검색을 하면 내려보시면은 오픈 API라고 지나갔습니다. 좀 위에 보면은 네. 조금 더 위로. 네. 그럼 이제 여기요. 네네네네. 그 오픈 API 네. 이렇게 여기에 클릭을 하면 네.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이제 상세 자료라고 있습니다. 요거요. 네네네. 네. 네네네.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고 네.
그다음에 네, 활용 신청이라고 아.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네. 이걸 이제 활용 신청을 이렇게 해주시고 어.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네. 이제 내용을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아. 그냥 저는 뭐 기타라고 해놓고 예. 저 가운데 뭐 이건 사실 크게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학습 및 개인 프로젝트. 아, 이거 구구절절하게 네, 쓰지 않아도 네, 되는군요. 네, 그냥 다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이제 뭐 비워둔 채로 밑에 쭉 스크롤 내린 다음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하고 네, 활용 신청. 1일 트래픽 만이라고 네네네. 나오네요. 그래서 하루에 10,000번까지 네. 이렇게 10,000번이면 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저 하죠. 활용 신청 현황에서 승인되어 활용 중인 단계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아마 하시면 바로 쓸 수도 있는데 가끔 안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가끔 늦은 경우들도 있는데 네. 지금은 뭐 바로 이렇게 승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거 한번 그 눌러 보실까요? 네. 참고 문서도 있고. 아, 인증키가 여기 나오네요. 네네네. 인증키. 여기 보면은 인증키가 이렇게 있고, 네. 여기 오는 거 이제 놓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요거는 이제 교재 보면은 저 왼쪽에 보면 요거 이렇게 그 데이터 활용 칸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오픈 API 안에 활용 신청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뜰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걸 누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키가 이렇게 뜰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일반 인증 키가 이렇게 인코딩, 디코딩해서 두 줄이 나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요 두 줄이 나오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저희는 이제 인코딩 된 거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인코딩 된 거를 이렇게 써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자, 마이 페이지에서 데이터 활용 마이 페이지 위에 요거 네. 눌러주시고 데이터 활용 눌러주시고 오픈 API에서 활용 신청 현황 보면 네. 이렇게가 있고 요거 이제 클릭하시면은 두 줄이 나오네요. 이렇게 두 줄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요거는 아마 제 건데 네. 요거를 일단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이제 메모장을 켜가지고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넣어두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 API 키 다른 사람한테 공유하시거나 인터넷에 올리시면은 안 됩니다. 네. 안 되고 여기 보면 이 기술 문서라고 이거 있어요. 요거 다운받아 보시면은 뭐 요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또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열어볼게요. 한글 파일이라서 역시 정부기관이라 한글 파일을 쓰고 있군요. 이제 보면은 그냥 개발 문서입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쭉 그래서 이제 요청할 때 이렇게를 보내면 요청할 때 이렇게 보내면 응답으로 이렇게 온다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청 사항을 이렇게 써서 보내면은 국토교통부에서 요런 자료들을 준다.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단지명, 법정동, 코드부터 지분 전용 면적, 계약일, 계약 연도, 거래 금액 이렇게 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데이터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매도자, 매수자까지 나오네요. 그런가 봐요. 저도 매도자, 매수자는 아직 안 봤는데 이 정도만 나왔나 봐요. 개인이 산 건지, 법인이 산 건지, 공공기관이 산 건지 이 정도만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응답 이렇게 요청하는 거 메시지가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모든 API 문서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회사마다 API를 제공하는 곳에서 이렇게 자료들을 쭉 줍니다. 설명서인 건가요? 그쵸, 설명서인 거죠. 그 전자제품 사시면 안 읽지만 주잖아요. 그쵸. 그겁니다. 놀랍게도 설명서가 있다는 사실. 설명서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걸 이제 읽고 이거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본능적으로 네. 제이님 문서가 차마 켜지지도 않고 네. 보지도 않았지만 탄식부터 나오셨잖아요. 네.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이게 가전제품 이렇게 뭐 심지어 TV도 네. 안 보거든요. 네. 설명서. 그래서 원래는 진짜 안 해본 거 하신다 하시면 네. 이 설명서를 AI한테 넣으시고 근데 이게 이 상태로 못 읽어서 이거 PDF 파일로 바꾸신 다음에 하거나 아니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AI한테 넣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요청 메시지는 이렇게 보내는 거고 뭐 여기 있는 내용들 이제 알려주고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해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굳이 설명을 드린 거고 옛날에는 이거 한 땀 한 땀 읽어보면서 막 테스트해보면서 했죠. 사람이 했었어야 되니까. 그쵸.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AI가 해준다. 그래서 이게 회사마다 구조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다 달라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AI한테 부탁하면은 알아서 잘 해준다.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사실 그냥 어려워요. 이게 네. 뭐 벌써부터 좀 못생겼잖아요. 네, 못생겼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요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왜냐면 어차피 이거는 이제 한 번 하고 나면 네. 이제 다시 안 해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한 번만 연결시켜 한 번만 연결해 놓으면 네. 다시 안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한 번 하고 까먹은 케이스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카카오톡도 제가 연동 많이 했는데 오랜만에 가서 하니까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떠듬떠듬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어쨌거나 요건 연결이니까 뭐 다리를 몇 번이나 놓겠으면 다리는 한 번 놓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쓰는 거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API 요청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는데 세 개가 인증키 이제 발급받은 네. 이 인증키랑 지역 코드.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의 부동산 실거래가를 보고 싶으니까 저희는 이제 특정 지역에 법정동 코드가 있어요. 이 법정동이 뭔지 또 설명을 드리면 네. 행정동과 법정동이 다릅니다. 그걸 왜 알고 계시는 거죠? 그거는 제가 옛날에 그 AI로 지방선거 알림이라고 봇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제가 옛날에 구로디지털 단지 쪽 살았는데 네. 거기는 길 하나를 건너면 저는 영등포구인데 길 건너면 구로구, 길 건너면 뭐 동작구, 뭐 길 건너면 관악구. 그래서 횡단보도 4개를 건너면 네. 구 4개가 바뀌는 신기한 동네예요. 사당도 그래요. 사당도. 구가 그런가요? 3개가 바뀌어요. 예. 이렇게 바뀌는 네.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 행정적으로는 여기 사는데 또 법정으로는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주소는 택배 받는 주소대로 입력을 네. 하면 내가 약간 이 선거 하는 데나 이런 데가 좀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선거할 때 보면 되게 복잡하게 약간 막 어느 동 사람은 여기 가라. 네. 뭐 막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뭐 그렇게 행정 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네, 저는 아무튼. 이제 그걸 옛날에 개발하다가 저도 예. 이걸 몰라가지고 되게 뭐야 왜 이게 내가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안 나오지 했는데 이제 그런 게 있고 어쨌거나 법정동이라고 하는 법적으로 만들어놓은 주소 체계에 있는 무슨 이 우편 주소 같은 겁니다. 네. 우편 주소를 넣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거래 연월 이렇게 해서 2025년 1월 데이터를 받고 싶다 하면 이렇게 하면 되고 네. 그럼 이제 이 지역 코드, 이 법정동 이거 어디서 찾냐? 그러게요. 이게 행정 표준 코드 관리 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가시면 내가 넣고 싶은 법정동 코드를 보실 수 있다. 알려주는데 예. 그냥 물어보세요. 제미나이한테. 네, 그럼 알려주더라고요. 네. 제가 이렇게 몇 개 해봤는데 비교해봤는데 맞아요. 아마 거의 다 맞을 것 같아. 거의 다 문제없이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요거는 그 어차피 아파트나 데이터들이 쭉 나오니까 그냥 그 아파트 그냥 뜨는 거 하나 검색해 보면 네. 대충 내가 이게 올바르게 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나오더라고요. 어쨌거나 요런 것들이 좀 어렵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알려드린 게 개념보다도 이게 약간 경험이에요. 그런데 이제 요런 거는 굳이 힘든 길 걷지 마시라고. 그냥 제가 이제 정리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면 되는데 그냥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식당 비유로 돌아오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좀 이렇게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인증키 주고 지역, 원하는 지역에 그 코드 넣고 그다음에 뭐 최근 3개월 이렇게 기간 넣고 네. 데이터 주세요라고 보내면 국토교통부 API라고 하는 이 통로를 통해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검색한 다음에 거래 내역을 반환을 해서 데이터를 주면 이제 우리 앱스 스크립트에서 이제 그걸 이제 시트에다가 보여주게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웨이터 같은 존재를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웨이터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고 저는 미리 신청을 했기 때문에
바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앱스 스크립트를 이제 이렇게 통해서 API로 데이터를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요거 이제 복사 기능을 쓰셔가지고 sheet.new 하셔도 되고 네. 그냥 드라이브에서 시트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네, 구글 드라이브에 이렇게 접속을 하신 다음에 뭐 이렇게 새로 이렇게 시트를 만들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요게 더 쉬울 것 같네요. 제가 밑에 보면 링크로 요거 넣어놨거든요. 네. 요거 이제 클릭하시면은 제가 요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받을 데이터 양식을 미리. 네. 근데 보통 이제 혼자 하실 때는 이제 요런 것들을 아까 본 요 설명서 보고 약간 여기에서 내가 뭐뭐뭐 들고 와야겠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근데 저는 일단 거래 일자부터 뭐 요렇게 6개를 받으려고 했고 네. 요거 파일 해서 그냥 사본 만들기 해가지고 네, 여기서 바로 넣으시면 안 되고 파일 누르고 사본 만들기를 하셔서 네, 본인 아마, 걸로 만드셔야 돼요. 뭐 고난이 막혀 있어가지고 아마 네. 데이터 못 넣으실 거고 네. 여기 이제 사본 만들기로 하면 이렇게 사본이라고 뜨죠. 네. 그럼 이제 요 상태에서 이제 요청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거를 복사해가지고 넣으셔도 됐고 교재에 있는 대로 어쨌거나 거래일자, 아파트명, 법정동, 전용면적, 층, 거래금액, 건축연도 요거는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네. 그 막 이런 미터 제곱 뭐 안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라서 이 틀을 그냥 이렇게 개수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A부터 G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앱스 스크립트 요거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장 프로그램에서 앱스 스크립트 보시면 이렇게 코드가 넣는 창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요거 지우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한테 이 API 쓰는 코드를 이렇게 요청을 조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가지 버전을 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이 간단한 버전 네. 이제 요걸로 이제 코드를 짜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자, 그래서 비교 분석입니까? 네네네. 근데 보통 저는 여기 보면 이제 디테일한 버전이 이렇게 있는데 네. 이 디테일한 버전으로 써요. 그래서 요 정도로 쓰는데 네.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하시길 바라지만 뭐 지금은 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만 입력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호출할 건데 이제 서비스 키 이거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편하게 하려고 여기에다가 이제 키 넣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네. 보통 보안 정책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데 웬만하면 키는 여기다가 안 넣는 게 좋아요. 근데 키 안 넣어도 이 키를 넣을 수 있도록 얘가 알아서 짜줘요. 네. 키를 안 넣어도. 그래서 뭐 별로 상관없는데 저는 이제 좀 뭐 편하게 하려고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제가 아까 만든 이제 API 키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네. 지금 내가 국토부 데이터, 뭐 집거래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요 구성 요소를 한번 보시고 내가 뭘 만들고 싶어 라고 그쵸. 위에 프롬프트를 좀 바꿔보시고 밑에 내용을 좀 바꿔보시고 하면은 좀 응용을 해보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세 자료 API를 호출해서 뭐 이걸 해줘라고 했는데 이게 되려면 네. 그게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왜 디테일한 걸 좀 하라고 하냐면 네. AI가 어쨌거나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학습한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 API가 네. 최근에 변경됐다라고 하면 얘가 알고 있는 자료가 옛날 자료일 수 있어요. 그러면 옛날 거라서 안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에러를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코드 돌아갈 때는 뭔가 문제가 없이 뭐 오류도 별다르게 나는 게 없는데 뭔가 이렇게 데이터가 안 와. 그건 이제 옛날 방식이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역시나 이런 좀 디테일한 버전. 실제로 이제 그 설명서에 있는 내용들을 넣어서 작업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은데 일단은 뭐 오늘은 이렇게 일단 한번 해보고 근데 여기 왜 모델들이 이렇게 있는데 네. 빠른 모드보다는 최소 40 모드나 프로 모드 그래서 음. 이제 코딩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이렇게 뜨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 모드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렇게 실행을 해주세요. 네. 저도 여기다 넣고 제미나이에다가 복사 붙여놓고 서비스 키를 발급받은 걸로
바꿔서 넣고 말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프로로 돼 있고 네, 실행을 한번 해. 전 프로로 해놨고 네네네. 실행. 그러면 요런 좀 더 복잡한 버전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우리가 API 발급받았을 때 받았던 HWP 그쵸, 설명서를 캡처 같은 걸 네. 해가지고 그 PDF로 재미나이한테 바꾸고 PDF로 바꾸고 그걸 넣은 다음에 나 여기 요청 보내고 싶은데 요거 코드 짜려면 프롬프트 어떻게 짜야 돼? 그러니까 그걸 보고 프롬프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코드 짜달라고 해도 잘 될 건데 요새는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맞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이게 AI가 생각의 흐름이 사람처럼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처음에 만약에 생각을 잘못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틀려요. 그럴 때는 그냥 채팅방을 새로 하나 만드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 얘가 이미 옛날에 학습한 옛날 API 활용 방법, 올드한 문서를 잘못 들고 와서 사고가 이미 그게 옳다고 시작하고 작업을 시작하면 네. 코드가 계속 틀려요. 아, 그래서 계속 안 된다 하시면 그냥 쿨하게 그냥 새로 그 창 여신 다음에 새 채팅방에서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하시면 생각보다 뭐 10번에도 안 되던 게 한두 번만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팁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요 프롬프트를 짜달라고 하면은 요런 프롬프트를 아마 짜줄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런 거. 시트 구조 같은 거. 이렇게 만들고 뭐 밑에 요구사항 같은 이런 디테일한 거는 이제 안 해도 되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실행할 때마다 기존 데이터를 지우고 새로 쓰도록 해달라.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디테일 요구사항들을 넣었는데 뭐 요거는 이제 나중에 추가해도 되고 어쨌거나 이 시트 구조를 잘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뭐 요런 요청 사항들 네. 요청할 때 넣어야 되는 정보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인 구조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바이브 코딩 할 때도 뭐 많은 개발자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진짜 대화 정도는 통해야 된다. 대화가 된다는 레벨까지는 조금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약간 요 정도 레벨인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어려워요 사실. 처음 뭐 엔드포인트가 뭐고 뭐 막 사실 인증키가 뭐고 그리고 요것들도 보면 일상 용어가 아니잖아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이 양식에 있는 여기 있는 이 개발자 단어를 그대로 들고 온 거예요. 네. 계약어를 이 계약 연어를 그대로 들고 온 건데 이런 것들이 어려워요 사실. 이게 이제 읽어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쵸. 뭐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들을 그냥 넣고 해달라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사실 오늘 시간 관계상 그걸 이제 막 왔다 갔다를 계속하는 걸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최단 거리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요걸로 했을 때 실행을 했을 때 잘 안 되시면은 네. 제가 이제 좀 복잡 버전도 밑에 넣어놨으니까 그냥 복잡 버전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수업 잘 따라가시려면 제가 코드 예시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네. 네, 이게 잘 돌아가는 키를 넣어놨기 때문에 네. 이제 요걸 복사하셔가지고 돌려보시면 된다. 어쨌거나 수업을 따라가는 게 지금 최우선이기 그쵸. 때문에 지금 막 이거 안 된다고 막 네. 10분, 20분, 30분 이렇게 그거만 붙잡고 계실 건 아니고 네. 뭐 가끔 이제 AI 또 안 되거나 또 유독 그냥 안 되는 또 방이 있어요. 네. 재미나는 또 자아가 많기 때문에 네. 또 얘는 또 왜 이런 애가 걸렸지 뭐 이러면 네. 또 저도 잘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코드 완성본 된 거를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보면은 다시 이제 재미나이가 실행을 했고 이렇게 뭐 코드 넣어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쭉 잘 짜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위에 코드 복사 버튼 누르셔야 되는데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또 K 스타일로 성격이 너무 급하신 거예요. 코드 다 짜기 전에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이 잘 나온 걸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코드 복사하셔야 돼요. 네. 대충 위에서 이거 이제 좀 확대했는데 이거 뜨자마자 누르는 분들이 있어요. 저요. 그러면 코드 절반쯤 짜다가 복사됩니다. 그러면 저도 도대체 이 에러는 어떻게 난 거지 싶은데 나중에 보면 이제 코드가 반밖에 없어.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예, 네. 침착하게 끝나고 답이 다 나올 예,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끝나고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 저 한 번만 그 보여주시면은 네. 지금 똑같이 프롬프트를 넣었는데도 제 코드랑
지웅님 코드가 달라요. 짜준 게. 그쵸. 생긴 것부터 다르네요. 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똑같이 넣으셨어도 다르게 나올 수 있고 그게 작동을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지웅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나 작동을 안 하면 지금 수업 중에는 계속 이거 코드 다시 짜지 마시고 그건 끝나고 다시 해보시고 그쵸. 지금 교재에 있는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시는 게 좀 더 빨리 따라오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시고 다시 앱스 스크립트로 가서 네. 이거 이제 다 지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네. 그냥 다 넣고 저는 이게 교재에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키를 넣으라고 해가지고 얘를 지우고 다시 이제 아파트 실거래가 이거 코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여기 디스크 모양 요거 눌러서 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 이름도 좀 바꿀게요. 그냥 아파트 실거래가 대시보드. 네,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권한 검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메시징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뭐 모두 선택한 다음에 어쨌거나 계속 그 다음에 이제 좀 고급 이거 뜯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네. 그 계정마다 다른데 이렇게 권한 검토하면 이렇게 뜨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럼 네. 여기에 고급 누르시면 돼요. 네. 고급, 저도 그렇게 떴습니다. 고급 누르시고 뭐 이렇게 뭐 신뢰할 수 있냐. 그래서 안전한 환경으로 돌아가기와 뭐 이동이 있는데 요 밑에 요 이동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고 그럼 이제 요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되셨나요? 네. 네네네. 이게 그러니까 앱스 스크립트가 제 파일이나 이런데 자동으로 들어오게끔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가 직접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위험한데 열어줄 거냐라고 그쵸, 했을 그쵸, 때 그쵸. 이제 제가 얘는 들어와도 돼. 얘는 내가 믿는 애야라고 이제 그쵸. 예, 승인해 주는 거죠. 네, 혹시나 이제 스크립트 같은 게 이제 뭐 해킹됐을 수도 있고 내가 의도한 게 맞는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놓고 실행을 하면은 네. 저는 지금 지웅님이 교재로 올려주신 거 말고 제가 재미나이로 뽑은 거를 지금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 거 보시면 에러 났습니다. 어허.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재미나이한테 바로 코드를 이렇게 짜달라고 하면 이렇게 에러가 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데이터 377건 일단 저는 잘 가져와줬고 네. 이렇게 실거래가라고 해서 이렇게 잘 가지고 와줬고요. 그러면 제이님은 안 들고 와줬나요? 네, 저도 그러면 그냥 지웅님이 올려주신 걸로. 아, 네네네네. 왜냐면 지금 간략 버전으로 우리가 프롬프트를 네네네. 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API 호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적잖아요. 네. 무슨 게임 만들기 이런 건 사실 뭐 퍼블릭한 데이터가 많을 텐데 이게 당연히 AI도 이렇게 부동산 API 활용해가지고 뭐 또 미국에 사는 이 재미나의 친구가 한국 국토교통부의 API를 얼마나 얘가 공부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막 성능이 그렇게까지 잘 나오지 않고 위에 이제 API 그 키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은 이제 개념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잡 버전으로 그 프롬프트 넣어서 짜시면 되긴 돼요. 근데 이게 솔직히 당연히 이제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왜냐면 프롬프트 자체가 이제 AI가 국토교통부의 API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달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넣고 이렇게 돌리시면은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제가 조금 네.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시간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기다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에러 났을 때 이렇게 좀 뭐 주로 뭐 메시지들도 좀 넣어놨어요. 요새 또 그 와이프가 오늘 아침에 그 인스타에서 네. 그 키키라는 이 가수가 몰라요. 이제 그 무슨 404 에러를 이렇게 노래 불렀나요? 그 노래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에러 네. 메시지를 보면 사실 이 증상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404랑 403 자주 나오던데요. 네, 403이랑 404랑 401 뭐 이런 네. 것도 있습니다. 그거 잠깐만 설명드리면 네. 일단 이 에러 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숫자인데 200대는 잘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보면 그 아까 여기 에러인데 보면 200대?
그러니까 코드가 무조건 나와요. 코드가. 그러니까 웨이터한테 작업을 시키면 웨이터가 작업을 잘 끝내고 네. 결과를 보고해요. 근데 그 결과 내용이 많으니까 네. 제일 쉬운 거는 요 코드를 숫자를 세 자리를 부릅니다. 그래서 200은 성공. 그다음에 300은 이제 리다이렉트 성공했는데 다른 사이트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회원가입하고 나면 바로 로그인한 창 메인 페이지로 옮기는 케이스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걸 이제 301. 네. 그다음에 400대부터가 에러예요. 근데 400대는 유저가 잘못한 거. 네, 404는 not found예요. 그래서 이제 없는 주소에 간다. 택시를 탔는데 네. 없는 주소에 가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주소는 없는 네. 내비에 치니까 안 나오는데 그건 네. 404. 403은 뭐냐면 네. 이 사람이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뭐 저로 치면 이제 여기까지 촬영장까지는 허가가 됐지만 네. 제 국장실은 못 들어가잖아요. 네. 제가 국장실 들여보내달라고 하면 403 에러가 뜨는 겁니다. 너한테 권한 없어. 네, 403. 그리고 401은 unauthorized라고 뭐냐면 애초에 이 건물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 건물 들어올 때는 이제 물론 밑에 이제 경찰분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 제가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네. 이 건물 들어오는 것까지는 허락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뭐 다른 회사 그냥 저 들어보내주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아예 너는 허가도 안 됐어. 너 이 건물도 못 들어와가 401. 그래서 이제 그 에러 코드를 보고 잠깐만 내 로그인이 안 됐는데 아니면 난 로그인은 됐는데 내가 여기는 못 들어가는 페이지인가 본데 약간 그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 설명 왜 드렸냐면은 네. 이 에러 메시지들도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에러 메시지들도 좀 이렇게 좀 넣어놨습니다. 해결책들도. 그래서 뭐 요렇게 뜨면은 이제 키가 승인이 안 된 거예요. 네.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도 이게 제일 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엔드 포인트 뭐 확인법 뭐 이러면 이제 뭐 이런 주소 같은 것들을 이제 옛날 걸 들고 와서 그렇다. 그냥 그 다음에 이제 시트에 데이터가 안 채우면 이제 에러 로그 보여주고 수정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시 장애일 수도 있고 뭐 데이터가 이상하게 들어간다 하면 이제 필드 매핑.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 틀을 이렇게 알려주고 짜라고 했잖아요. 네네. 요걸 이제 잘못 알려주거나 AI가 잘못 이해를 하면 그렇게 오류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이런 게 이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되는 게 안 될 수도 있고 네. 뭐 AI는 어쨌거나 특정 시점에 있는 데이터를 들고 온 거고 얘를 이제 검색해서 들고 와야 되는데 AI가 아직 거기까지 안 돼요. 검색은 되는데 검색해서 지금도 이게 한글 파일을 받아야만 내용을 볼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좀 한계가 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조금 비전공자가 하기에 좀 어려워요. 그런데 어쨌거나 한 번만 알면 된다는 것과 약간의 가이드를 받아서 요 턱만 딱 넣으면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 턱이 되게 허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엄청 집중해가지고 여러 군데 API 쓰는 거를 알려드리는 거고 네. 요것만 조금 알아두시면은 진짜 머니투데이 있는 개발자분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정보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동을 할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끝이에요. API 예. 연동해서 제 거 한번 보여주시면은 저도 지금 200대가 3개가 나왔어요. 네. 이거 됐단 얘기죠. 근데 그쵸. 지금 완료가 안 뜨길래 아까 그 만들었던 저희 이 시트 가져왔다고 하니까 지금 잘 갖고 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확인 누르면 아마 네, 완료가 뜰 12월, 거예요. 1월, 2월 걸 갖고 왔다고 해서 확인을 누르면 쭉 지금 밑에 쭉 떴죠. 네네. 네, 300 아까 몇 개라고 그랬죠? 77개. 377개. 그러니까 이제 1행 빼고 하면 네네. 377개 뜬 거고 다시 앱스 스크립트로 돌아가면 실행이 완료됨.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실행이 완료됨이 안 떠서 기다리시는 분들은 혹시 시트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 이미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완료가 됐다. 네. 네. 여기까지가 그러면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원하는 정보들을 갖고 올 수 있게 API를 그쵸. 연결해 놓는 데까지 간 거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뭐 예를 들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코드에 이런 식으로 약간 뭐 강남구 네. 뭐 이렇게 실거래가 이건 이제 시트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강남구라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요걸 이제 다른 지역을 보고 싶다 하시면은 자, 얘를 복사를 해요. 이렇게 이제 일부만 고치는 거예요, 코드에서. 네. 물론 이걸 프롬프트에 넣어서 고쳐도 되는데 그러다 괜히 이렇게 또 험난한 길을 갈 수 있으니까 네. 이렇게 복사를 하고 네. 위에를 컨트롤 슬래시를 누르면 네. 얘가 이렇게 주석 처리가 됩니다.
컨트롤하고 슬래시 물음표 밑에 있는 그 물음표랑 뭐 이렇게 그냥 네. 컨트롤하고 그 슬래시를 누르면 이렇게 회색으로 바뀌어요. 네. 그 얘는 약간 깍두기가 된 겁니다. 있지만 없는 존재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만 보이지만 컴퓨터는 이걸 읽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석체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코드를 저희가 아까 교재에서 그 뭐 다른 지역들 뭐 코드 위에 슬래시가 두 개면 이게 주석이군요. 네네네. 그래서 뭐 네. 마포구다. 그럼 이제 요걸 이제 이렇게 바꾸시고 슬래시 두 개가 이게 주석이어가지고 마포구.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참고용 메시지인 거예요.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냥 약간은 개발 상식인데 네. 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다 메모를 해놓은 거예요. 마포구.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서 법정 코드 넣고 수정해. 그래서 제가 코드 고칠 때는 이건 제가 주석을 이제 좀 상세하게 달아 놓은 건데 네.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들이 주석들이 있으면 조금 말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헤더도 이렇게 있고 뭐도 있고 막 이렇게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실행을 이렇게 뭐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 슬래시 두 개가 주석인지 몰랐어서 지금까지 LLM한테 코드를 받아서 저기 넣을 때 대체 저런 나한테 설명해 준 거는 내가 다 지우고 넣어야 되나? 막 엄청 고민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저는 보면 300개 마포구라서 상암동, 망원동 뭐 이쪽이 이제 쭉 이렇게 쭉 301개 이렇게 쭉 나온 거 같고요. 와. 다시 제가 이제 기존의 코드는 요청 사항이 이게 덮어 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기존 거 덮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네. 만약에 덮어 쓰고 싶지 않으면 지금 이 실거래가를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면 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드를 또 보시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네. 이 코드에서 뭐만 고치면 딱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지를 아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코드 넣고 재미나한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이제 지역을 좀 다른 지역을 바꿔서 보고 싶은데 뭐 그러려면은 뭘 해야 되냐? 아니면 내가 지금 데이터를 이렇게 6개만 보고 있는데 뭐 아까 뭐 거래한 사람 뭐 개인이냐 법인이냐 이것도 알고 싶다 하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재미나한테 넣으면 네.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약간 아주 간단한 거 수정할 때는 그냥 요 정도는 용기를 내고 네. 이렇게 하셔도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이제 초심자로서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처음엔 저도 이게 건드는 게 무서워서 맞아요. 이게 쉼표 하나만 잘못 찍어도 안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무서워서 일단은 얘를 다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에 다시 클로드나 아니면은 제미나이한테 보내서 그쵸. 나 요거 고치고 싶은데 네가 아예 코드 새로 줘라고 하면은 그쵸. 걔가 계속 새로 줬었어요. 맞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네. 하다 보니까 두 가지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는 얘가 코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걔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맞아요. 코드를 아예 새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조금씩 고치거나 아예 새로 쓰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잘 되던 게 안 돼 버려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지도 물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막 엄청 싸워야 돼요.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몇백 줄, 뭐 1000줄 이렇게 되는데 얘를 계속 새로 써달라고 하면은 얘 토큰을 엄청 잡아먹어서 맞아요. 금방 요금제가 끝나갖고 더 상위 요금제로 바꾸세요.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결제 유도를 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머리가 아파서 그냥 계속 새로 써달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보다 보니까 조금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석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디에 뭘 바꾸면 돼라고 자세히 물어봐서 그 다음부터 좀 바꾸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조금 저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이 프롬프트 짤 때 어떻게 넣냐면 네. 이렇게 위에다가 다 넣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네. 수정할 필요가 없는 거는 그 밑에 놓고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위에다가 넣어달라고 이렇게. 그런 게 모아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이제 조금 더 있는 거죠, 사실. 네. 오늘은 이제 막 뭐 이런 것까지는 안 했는데 뭐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원하는 동네까지. 그리고 다른 동네도 저는 막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 불러와지는 거예요. 네. 이걸 이제 돌릴 때마다 계속 이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이런 원리를 조금 바꾸면 네.
어쨌거나 저희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국토교통부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건데 네. 이걸 회사 개발자랑 얘기하면 회사 시스템이랑도 이렇게 연동할 수 있고 나중에 유튜브도 이렇게 되고 네. 카카오톡도 이렇게 돼요. 다 똑같습니다 원리가. 그래서 그거를 한번 나중에 해볼 건데 일단은 저희가 성공적으로 API 연동을 했다. 그래서 또 강남 한번 집값 한번 볼까요? 네. 참고로 이 거래 금액이 10,000원입니다. 네.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일단 10억으로 시작하네요. 13억 5천. 까치마을은 13억 5천이고 얘는 뭐야? 압구정동 현대 4차 저층 73억이요? 73. 숫자 잘못된 거 버그 교통부 쌤들 이거 버그 아니죠 이거? 그 앞에 한 자리가 더 있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네. 80몇 억도 보이. 저기 100 몇 있었어요. 아까 내리. 예, 128. 와. 현대 11차 예, 128억. 요거를 이따가 대시보드로 보면은 조금 더 눈에 네, 확 잘 들어오겠죠. 보이겠죠. 네, 좀 일단-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제가. 전 눈물도 안 나는데 저는 뭐 이렇게 욕심도 안 납니다. 네. 신기하다. 네. 버그 아닙니다. 네. 국토교통부에서 인증받은 네. 실거래가 네. 호가 아니고요. 실제로 거래해서 도장 찍고 구청에 신고한 거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이렇게 기사의 그 말장난에 휘둘리시지 않으시고 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쵸. 네. 실제 데이터를 보는 게 정말 네.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전용 면적도 있으니까 네. 이게 비싼 아까 집이 크겠죠. 그래도 크네요. 크네요. 네, 커요. 엄청 커요. 183이면 네. 엄청 큰 한 집. 60평 정도 되는 네, 것 같은데. 60평 되는 집이네요. 61평이네요. 3.3 네. 그러니까 대충 60평이면 네. 뭐 그리고 이게 건축 연도니까 네. 지은 지 오래됐네요. 잠깐만. 잠깐만. 재건축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 오케이. 재밌네요. 네. 이렇게 뭐 원래 또 약간 뭐 쳐다도 못 보지만 네. 또 그 축구도 훈수하는 재미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나는 10분도 못 뛰는데 그렇죠. 약간 나는 뭐 메시의 발끝도 안 되지만 어, 메시 플레이를 보면서 그쵸. 감히 감내라 내놔라 뭐 할 수 있죠. 좀 아쉬운데 이런 약간 그런 느낌이죠. 네. 어쨌거나 뭐 재밌게 하나 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요 데이터는 이제 들고 왔으니까 네. 이제 부동산 대시보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